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가 넓어지면서 되게 시간 자체를 되게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오신 건가요? 저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잘 버려놨네? 와. 종종 오셔가지고 얼굴 뵈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자전거를 사게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저희 자전거 바람이 시작된 시작점입니다. 루비 워크숍이라는 그 자전거 그 몬틴이나 다른 자전거들도 함께 운영하시고 계시는 권호연 대표님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피팅과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뭐 저희도 시간을 내긴 했지만 또 귀한 시간을 내고 와주신 거기 때문에 또 잘 듣고 우리가 안전하게 라이딩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JNK랑 인연이 꽤 깊어요. 거의 한 횟수로는 한 지금 8년 되는 것 같은데요. 케이스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감사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그 사고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전방납부.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해요, 사실은. 자전거 두 바퀴잖아요. 그래서 실수 한 번으로 바로 넘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다치고 나서도 후유증이 생각보다 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손을 쓰시는 분들이라서 예, 이 손목이나 손이나 엄청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는 뭐 사실 괜찮은데 저도 수도 없이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그래 뭐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업이고 또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한번 시간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어떤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간의 반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시간의 반은 문답 형태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알려드릴 거는 막 디테일을 제가 막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기둥 정도만 세우는 느낌? 그 안에 인테리어는 알아서 하시고 기둥이랑 이제 구조만 세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도 되는. 왜냐하면 자전거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자전거는 청바지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청바지가 되게 좋은 게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잖아요. 네. 네, 그 틀은 있죠. 리바이스가 처음에 그 청바지를 만들었고 청바지라는 원단도 있고 어떤 뭐 컷은 있지만 그 스타일에서 핵심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뭐 평범하게 배기 스타일로 입고 싶으면 좀 더 풍성하게 입으면 되고 나는 좀 내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라고 하면 뭐 스키니 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 자전거로 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 분들의 뭐 대부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되게 중요한 게 왜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원점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제가 학교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오늘 식사한 것도 그렇고 여기를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제가 또 공부를 또 막 엄청 잘했던 건 아니라서 그 안에서 좀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첫 직장이 압구정 근처였었어요. 네, 압구정 근처여서 출퇴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돈이 많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당시에 요 성북동 요 근처에 자전거 매장이 있었어요. 요 바로 근처에. 맞죠, 건너편에. 네, 공사이클이라고 있었어요. 네, 공사이클이라고 있었고 거기서 제가 첫 자전거 샀어요. 네, 자이언트에서 나온 TCR이라는 알루미늄 자전거를 샀었는데 네, 그 자전거 사서 한 3번, 4번 출퇴근하고 그만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남산을 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산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운동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그 남산을 올라갔다가 남산 둔턱까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 저기 공연장 있죠. 그 국립공원 공연 거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바로 이태원 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남대교를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자전거를 좀 오래 타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업에 들어와서 더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모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을 이제 제가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이 그 어느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 자전거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그 웬만한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자전거 타고. 도시란 도시는 해외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근데 서울이 너무 잘 돼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하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을 알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랑스 가면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제대로 타려고 하잖아요. 그럼 프랑스 시내에서 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블스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한다는 개념보다 그냥 이동수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예로 이제 스포츠를 좀 즐기려면 차 타고 좀 교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런던을 가잖아요. 런던을 가면 자전거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전거를 탄다라는 느낌은 안 줘요. 왜냐하면은 평지예요. 그냥 다. 사방팔방이 평지고 그냥 교통수단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얘를 또 스포츠로 쓰자니 지루한 거예요. 예, 지루한 거예요. 맨날 평지만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뭐 어디를 얘기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평지 구간에 뭐 적정한 100m 구간까지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은 괜찮겠죠. 재미없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 세 번째는 제가 그 이탈리아 가서 느낀 건데 뭐냐면 거기는 언덕은 완전 언덕이고 평지는 또 완전 언덕이고 뒤에가 이제 알프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또 이 치안 문제도 있고 밤에 타기 되게 쉽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탈리아 운전자들이 우리나라 운전자들만큼 또 독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그 운전에 대한 예측도 되게 쉽지가 않고 근데 또 네덜란드는 너무 생활차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한국에서의 자전거가 되게 독특한 지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나타나 아반떼를 샀었을 때 거기서 스포츠성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동차 문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덜란드예요. 막 아기자기하게 꾸밀려고 안 하잖아요. 소나타 그렇게 하시나요? 막 아기자기하게 꾸밀려고 안 하잖아요. 네덜란드가 그래요. 그냥 부셔질 때까지 타요, 진짜.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독특한 건 제가 이제 해외 파트너들과 같이 라이딩하고 이러잖아요. 너무 독특한 건 뭐냐면 평지도 평지대로 너무 쭉 펴져 있고 한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악 스카이웨이랑 남산이 정말 적정한 언덕이에요. 약간 고통을 주긴 하는데 여기에 익숙해지잖아요. 여기는 너무 꿈 같은 동네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몽마르트 언덕에 갔는데 그 몽마르트 언덕 위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몽마르트 위에 언덕 올라가면 흑인들 지금 계속 기념품 팔려고 하는 흑인들밖에 없거든요. 예, 그만큼 치안 문제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자전거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이걸 아는 순간 이걸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이 서울을 해석하는 거. 저는 자전거를 뭐라고 항상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면 도심에서 타는 승마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마국간인 거죠. 그래서 좋은 마국간들 몇 곳을 알고 있으면 이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전거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시를 해석하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뭐 진짜 큰 동맥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머리에서 시작한 핏줄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큰 핏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핏줄들이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은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모세혈관까지 보여요.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모세혈관에서 동맥까지 이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맥은 한강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를 오잖아요. 자전거 타고 루비 워크샵이 저희가 이제 노년에 있는데 요 강남대로까지 올 때 모든 길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여기서 시작해서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루비 워크샵에서 시작해서 잠수교를 지나서 잠수교에서 한강 북단 자전거길을 따라 쭉 갔다가 홍제천을 만나거든요. 예, 홍제천도 자전거길이 있어요. 또 홍제천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홍제천 종착점에 서대문로가 있어요. 그럼 서대문로에서 이제 북악스카이까지 가는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또 그럼 북악스카이 올라가서 내려오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한 번도 바느질을 해본 적도 없고 가죽을 다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런 케이스 만들려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5년 동안 이렇게 타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모세혈관이랑 이런 동맥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도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고 하면은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매력이 그 과정에서도 여행이고,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를 그 제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로 가져가게 된 게 얘를 막 열심히 타서 막 내 몸을 키우고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타서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전거 막 차려입고 뭘 해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이거에 가장 큰 인센티브를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가 이어주는 공간과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수동적이라면,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면서 사실 되게 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그냥 운전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모든 게 동적으로 느껴져요. 되게 느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공간과 공간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어져요.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는 개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할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가 넓어지면서 되게 시간 자체를 되게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